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주택에서 정말 중요한 이 지하철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들 역세권에 대한 이 욕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트리플 역세권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GTX A 노선, BC 노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 같은 다양한 노선이 추가되면서 더블, 트리플, 쿼트러플을 지나서 퀸트플 역세권까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량리역은 무려 10개 노선이 지나가는 국내 최대 환승역으로 변모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고고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수익을 쭉쭉 늘려줄 부동산 투자 방법 배워가시고요. 역세권 투자처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쉽고 재밌고 친절한 부동산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분이죠.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일부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유재성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평소에 가지셨던 부동산 고민 해결하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7번입니다. 먼저 대표님께 부동산 투자 방법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현명한 전략 제시해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잖아요. 뭐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또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 소비자 지금 심리 지수가 128.3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뭐 따지고 보면 9.13 대책 이후에 지금 가장 지금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금리라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런 호재들이 결국 심리지수까지 지금 살아나게 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부동산 안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겠다라고 뭐 금융 전문가나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것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아무래도 풍선 효과를 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기 예금 금리도 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우리가 순서를 보면 이런 거죠. 보통은 그 기준금리를 보통 한국은행에서 인하를 하고 나면 시중은행에서는 사실상 예금금리를 먼저 낮추겠죠. 아무래도 예대 마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순서 다음에 이제 뭐 그 대출 이자들이 이제 낮추는 이런 순서를 겪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예금금리, 수신금리가 지금도 약 한 1.8% 정도 지금 요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뭐 1.7, 1.6, 뭐 1.5까지도 더 정기 접근 금리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정기 예금 금리, 정기 접근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테크를 해오셨던 분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노후 이자를 받아서 노후 준비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금리는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낮아질 그런 뭐 상황이 이제 됐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실물 자산인 뭐 금 쪽이나 이쪽으로 뭐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달러 매입에 관한 관심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뭐 주식시장 쪽을 또 이제 보는 쪽도 있겠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뭐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얼마까지 낮아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고정 이제 그 혼합형이라는 거는 한 5년, 뭐 20년 만기라고 하면 5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하다가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혼합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가요 2.4까지 지금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최근 지금 다시 2%대 지금 고정금리를 이제 또 초반대를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속 좀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지금 그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고민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주열 총재가 그 국회 재정위 이제 참석을 했어도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 정책, 보통 우리가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둘기파,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금리를 좀 낮추는 이런 완화 정책 쪽으로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그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미 연준에서 금리까지 인하하다 보면 올 한 4, 4분기쯤에는 오히려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시중의 유동자금들도 또 호시탐탐 어디로 갈지,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시중 지금 유동자금이 약 한 1,170조 정도 되는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또 계속 지금 유입될 거다. 이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뭐 수익이 높은 부동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는데, 자,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낮은 이자 비용이죠.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가만히 내가, 그렇죠, 사인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레버리지 이펙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그런 거죠.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내가 거기서 이자로 나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높다라고 한다라면 뭐 당연히 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자 비용이 적다라는 거는, 아, 내가 계속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지금쯤 뭐 사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 이자 비용이 낮으니까 지금쯤은 내 집 마련에 한번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고민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 주택 매매 그 매수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결국 이런 풍부한 유동성까지 부동산 쪽으로 들어온다면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하는 승수 효과, 뭐 덧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이라는 이 쌍두마차가 달리다 보면 이런 승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초저금리 시대, 정말 뭐 1%대면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풍선 효과가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모든 것들이. 자, 전국 오피델 수익률이 보통 5.46%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가 만약에 뭐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연 한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수익률이 지금 5%대라 그러면 5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1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뿐인데 내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300만 원이라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이펙트, 이런 어떤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500만 원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더더구나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금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소액 투자들이 아무래도 상가나 뭐 꼬마 빌딩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보다 소액으로 가능한 것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투자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망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무조건 우리 동네만. 네. 사실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에 가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 동네만 고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입지 좋은 곳에 해야 되겠죠. 자, 너무 예쁜 건물에 혹해서 현혹해서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익 같은 걸 우리 잘 따져봐야 되겠죠. 또 더더구나 공실이 나면 안 되니까요.
자, 고수익률에 너무 또 현혹이 돼서 수익형 부동산 좋다라고 해서 너무 지금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정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동네만 예쁜 건물만 뭐 고수익만 고집하다 보면 망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흥하는, 그렇죠, 좀 성공하는 수익형 부동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말 반드시 제가 3이라고 했는데, 자, 반드시 무조건 개발 호재, 조그만한 개발 호재들이 아니라 확실하면서도 지금 뭐 앞으로 5년, 10년 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대형 개발 호재들이 반드시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들도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반드시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우리 앵커 또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렇죠. 뭐 쿼드러플, 이제 퀸트플까지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제는 역세권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도 역세권에서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또 도보 5분 이내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역세권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드시 일자리라고 해놨는데, 자, 수익형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상가 같으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면 일자리 1인 가구들, 그것도 앞으로 뭐 4차 산업 쪽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젊은 1인 가구들이 많은 이런 쪽으로 결국 일자리,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수익형 부동산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반장만의 성공 투자 비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유반장이 주목하는 딱 한 곳 지역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립니다.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0층 건물 내 7층이고요.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82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82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6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2,470만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4,35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유반장은 너무나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왕십리역 주변 투자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일단 개발 호재, 역세권, 일자리를 반드시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인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만 할 게 아니에요. 실제도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왕십리 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2030 서울 플랜에서 7대 광역 중심, 왕십리가 그렇죠. 노래에만 나오는 그 59년 왕십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왕십리는 말 그대로 잠실이라든지 용산 같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7대 광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왕십리의 미래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 자,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 중앙선까지 이미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지금 경전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빠른 게 지금 동북선이에요. 지금 왕십리에서 이제 고려대 그쪽 위쪽으로 해서 상계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올 10월에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면 이쪽은 정말 5개 노선, 퀸트플 노선으로 지금 거듭난다라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지금 왕십리가 지금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이 왕십리는 지금 마용성, 성동구에 있다라는 것도 그렇죠. 정말 강북에 우리가 삼룡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자, 2호선하고 5호선 쪽 이용해서 가면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바로 옆이고, 지금 종로도 바로 옆에 있죠. 자, 종로에 70만 명, 동대문에 15만 명,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이쪽에서 바치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성수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옆이죠. 뭐 같은 성동구니까. 성수 쪽은 지금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약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쪽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800개 이상이 지금 뭐 기업이 3,800개면 지금 한꺼번에 지금 4배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왕십리에서 그냥 분당선 타고 압구정까지 뭐 바로 항정거장입니다. 강남 지금 이쪽도 그 삼성동 쪽 국제교류 복합지구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보면 그렇죠. 청량리 쪽 앞으로 뭐 10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 청량리까지 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자, 왕십리에서 경의중앙선 타면 정말 한남 뉴타운까지 바로 용산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장안평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중고차 매매 단지나 이런 것들 많은데 앞으로 정말 서울 최대의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생기는 곳이 바로 장안평 쪽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왕십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2호선, 5호선, 분당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앞으로 동북선까지 이용해서 뭐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곳, 더더구나 현재도 지금 상업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쪽들을 모두 다 연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왕십리다. 이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실과 용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왕십리 역세권 투자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투자처 가치로서는 합격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 또 많은 분들이 욕심이 많으십니다. 투자처로도 좋지만 실거주도 우수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곳 실거주하기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 왕십리 쪽 같은 경우에도 새 건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쪽으로도. 자, 왕십리 뉴타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4억대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24평에 10억까지 지금 가고 있고, 지금 6억대 분양했던 뭐 33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13억까지 왕십리 뉴타운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왕십리의 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쪽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1층에서 3층까지는 오피스 빌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이 건물 안에 뭐 그 임차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이미 이 안에도 일자리가. 자, 여기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10층 건물에 총 63세대인데요.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뭐 20세대, 30세대 정도로 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63세대면 정말 대단히 좀 큰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사진도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렇죠, 너무나 예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까지 정말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용성중 성동구에 위치한 곳이고요. 하왕십리동 도시형 생활주택 앞으로 5개 노선이 지나갈 투자처 소개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남았는데요. 대표님, 또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가격 어떻게 책정해 오셨을까요? 자, 지금 서울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역세권 하나 있는 이런 쪽들도 뭐 역에서 뭐 이렇게 5분 안쪽이라고 하면 이미 뭐 거의 2억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정말 쿼드러플, 앞으로 퀸트플로 거듭나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그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1억 7,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부가세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이것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서울에서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걸 잘 못 보는데요. 자, 이것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2억 정도 되면 취득세가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취득세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뭐 전세가가 높게 기대가 되죠. 1억 7천까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820만 원이란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정말 왕십리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왕십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기본 정보를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방송이 끝나도 유재성 대표만의 서울에 투자하는 노하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